박항서 감독이 실제 인도 축구협회인 AIFF에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축협에서 제시한 조건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또한 박항서 감독이 직접 인도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인도 축협이 관련 발언이 보도되면서 베트남에서는 실망과 좌절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축협에서 어떤 내용을 밝혔고 베트남이 망연자실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 매체인 타임스 인디아는 인도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의 지원을 매우 반기고 있다라면서 박항서 감독은 200명이 넘는 자원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라며 그가 유력한 사령탑 후보가 될 것을 의미했는데, 축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던 인도에서 이렇게 국가대표 감독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인도의 큰 고민은 중국과 같이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축구를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크리켓 강국으로 스포츠에 매우 열정적인 나라로 최근 축구 성적이 점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 3차 예선 진출 실패로 인해서 어떠한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는 상황이었죠. 이고르 스티막 감독은 이에 더 이상 연임은 불가능했으며 자리를 떠나는 게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3차 예선 직후에 새로운 감독을 공모하면서 누구보다 기대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박항서 감독의 지원에 인도 축협은 매우 흡족해 체면이 섰다고 하는데요. 인도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심으로 인도 축구 팬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한데, 인도에서는 축구뿐 아니라 모든 산업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여론은 의사결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죠. 따라서 박항서 감독이 지원한 것을 두고 인도 축구 팬들이 열광하자 인도 축구협회는 매우 만족스러워한 것입니다. 인도는 여론이 좋지 않으면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도 마음대로 사업할 수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인도 축협은 박항서 감독에게 무엇을 제시했으며 베트남에서는 왜 난리가 났는지 궁금한데요. 베트남 축구 팬들이 폭발한 것은 인도 축협이 다음과 같은 배경의 움직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설명하면, 현재 한국 감독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가가 가장 높게 치솟고 있는 감독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대이변을 이뤄내는 기염을 토해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근처에 있는 싱가포르, 태국을 비롯해 가까운 인도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신태용 감독은 현재 월드컵 3차 예선에 올라 인도네시아가 다크호스 평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에서는 한국 감독을 쓰지 않으면 한 발 늦는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실제 김판곤 감독은 대만과의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한 데런 로크가 결승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는 김판곤 감독의 발빠른 교체가 결국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판곤 감독은 아시아의 정서와 딱 맞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매우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그 자신의 용병술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이 우리 선수들 때문에 거둔 승리라고 팀의 공을 돌렸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이러한 김판곤 체제를 감탄했고 적극 지원해줄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지금까지 해외 감독들을 고용해온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이런 모습을 접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한국 감독들의 위상을 올려놓고 몸값까지 급상승시킬 장본인은 바로 박항서 감독이죠. 박항서 감독은 낮은 연봉으로 시작해 베트남에서 5년 이상 그를 동남아 정상권으로 빌드업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겨우 동남아끼리만 붙는 그저 동네 축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박 감독은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거머쥐었고, 최근엔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의 승리를 거두었고, 일본과 비기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동남아 축구도 통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U22 정도의 경기는 다소 관심이 떨어지지만 베트남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당 경기에는 베트남의 국가 원수인 응유엔 수원푹 국가주석까지 참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으며, 꽉 찬 경기장은 물론 길거리까지 응원으로 도배되기 있다가 결국 우승까지 해낸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한류 열풍이 불었고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을 결국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내보내버렸으며, 일본 전 국가대표인 트루시에 감독을 박항서 감독보다 훨씬 더 대하면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트루시에가 국제 경험이 풍부한 한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웠는데 트루시에가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공분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들은 성적은 박항서 감독이 냈고 고연봉을 트루시에 가져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사실상 베트남과 박항서 감독의 관계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의 커넥션을 놓지 않고 있다는데요. 베트남 언론에서도 결국에는 박항서는 베트남의 상징과 같은 존재라고 했으며 대한민국이 히딩크를 다시 감독을 시키고 싶어 하듯 베트남에서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며 계속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은 자신이 언제든지 베트남 유소년 축구를 돕겠다고 말을 남겼기 때문이죠. 베트남 축구에 헌신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끝까지 베트남과 함께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의 태국 부임설이 돌기도 했지만 결국 태국은 일본을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가서 유소년을 맡겠다는 박항서 감독을 다시 국대로 올려놓겠다는 심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리며 베트남이 좌절할 소식이 들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인도 축협에서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적절한 최고 대우를 해줄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 중국 매체 소우 등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중국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하자는 의견을 올해 초에 제기한 바 있는데 그때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최소한 트루시의 이상으로 고려하면서 약 300만 불 정도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는 박 감독의 연봉이 베트남 때보다 거의 5배가량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 실제 박항서 감독이 인도 감독의 지원을 하니 베트남에서는 낭패감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언젠가는 다시 저렴한 연봉으로 채용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고 박 감독은 유소년에 묶여있다 생각했고 박 감독은 베트남 방린의 수석 컨설턴트까지 겸임하고 있으니 설마 다른 나라에서 국대를 할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유소년 축구 외에는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지만 최근 태국 감독 영입 때 이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원하는 곳에 가겠다는 발언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중국 신화 스포츠 등에서 박항서의 중국 감독직은 30억 이상을 제시한다는 말도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축구계에서 이러한 상황은 루머로 끝나거나 혹은 당국과 감독 사이에 결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어느 때보다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사실상 박 감독의 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항서 감독을 다시는 베트남에 데려오기는 힘들 것이라며 크게 좌절하는 국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에 부임하게 될지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채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